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암덩어리처럼 열었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를 돕기 위해서 동조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고 김영환 업무 일지를 통해 드러났었죠. 어버이연합은 단식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단식 현장에 나타나 폭식 투쟁이라며 피자를 일부러 시켜 먹기도 했죠. 최순실 국정농단은 결국 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었죠. 다음 정부는 세월호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질은 세월호 쪽이 훨씬 더 나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세월호 TV 화면을 보다가 오프닝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를 잊어버렸어요. 말하는 걸.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일단 이 인양 관련 뉴스부터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터요. 본 인양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그래서 작업을 해서요. 오늘 오전 3시 45분 정도에 세월호 구조물의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고요. 1시간 후인 새벽 4시 47분 정도에 본체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요.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육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답니까? 11일에서 12일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온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는데 2, 3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 내에서 물을 빼고 유실물 방지를 위한 작업을 또 3일가량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하루 정도가 걸리고요. 그런 다음에 목포 신항에 간 다음에는요. 또 육지로 옮기는데도 4일가량이 걸려서 이렇게 하면 12일 정도가 걸려서요. 4월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3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 3년이 되도록 뭐 했냐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지금 맞춘 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게. 뭐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막판에 서두르는 거죠. 지금 막판에.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작에 2년 전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방식도 처음에 기술 평가할 때 그때 1위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시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방식을 한다 저 방식을 한다 하는 거 다 실패하고 결국은 1위 업체가 주장한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지연시킨 거라는 의혹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래 하겠다고 하는데 1위 한 업체랑 했으면 벌써 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은 해수부가 상하이에서 LBG가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온갖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1위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다. 고스란히. 4.16 특조위에서도요, 이 방식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면서 진상규명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가족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방식 말고 1위 업체가 한 방식대로 왜 안 하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보게 되는 게 항적도잖아요. 네. 항적도가 이게 단 하나의 버전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디지털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딱 하나의 개조건으로만 갔는데. 근데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항적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다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다가 나중에 나온 해군 레이더는 또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침몰 과정도 이상하고 침몰 과정만 이상했나요? 아이들을 뻔히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나서 배가 가라앉고 나서 이제 업체 언딘이었죠. 오랜만에 얘기해보네요.
언딘이 했던 군안 작업도 이해가 안 갔고, 언딘의 선정 과정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정부의 대응도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특히 그 구조 실패가 유병원 씨 개인 비리인 것처럼 유병원 씨한테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조 현장을 지휘한 게 유병원 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경, 해수부 이런 쪽은 다 책임을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책임이 유병원 씨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거기에 뭐 개인 비리가 있던 탈세 비리가 있던 그건 그것대로 따질 일이지만 구조를 못한 게 유병원 씨 책임은 아닌데 마치 유병원 씨한테 모든 그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3개월간은 유병원 체포 작전. 그렇죠. 네, 언론도 네네. 거기에 한몫을 했고요. 그러다가 유병원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도 엄청나게 미스테리였죠. 예. 유병원 씨가 맞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납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는 사실. 그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을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들 욕먹게 만들려고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인양을 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런 내용들도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친박 단체죠. 사실은. 어버이연합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그 뭐라고 했어요. 확성기 들고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유가족들 모욕적인 방식으로. 네, 텐트에 했었죠. 쳐들어오고 막. 그 앞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피자 시켜서 막 먹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인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정부가 이게 위로를 100만 번 해도 모자란 판에 유가족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뭐 돈 때문에 그런다느니 이건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 차단해서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네. 인양도 마찬가지죠. 끝에 지금 말 좀 들었다시피 이게 어떻게 탄핵 인용이 되고 5시간 만에 발표가 되냐고요. 뭐 이상하잖아요. 타이밍이. 3년 기다려가지고 탄핵 인용되고 5시간 후 발표를. 네, 107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발표한 다음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2주 이내에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말이 안 되는. 처음부터까지 이해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월호는. 이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걸려도 다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이 뭐였는지. 하여튼 때려잡아야 돼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세월호 관련 뉴스는. 네, 게다가 아직도 세월호 안에는 미수습자 9명 있습니다. 허다윤, 조은아,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씨. 이렇게 9명에 대해서요. 세월호가 올라오고 나야지 이제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됩니다. 이분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찾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제 10일 걸린다는 육지로 완전히 이동을 한 다음에 배를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3등분으로. 예. 잘라서 그때 가야 찾는다는 건데 3년이나 지났는데 유가족들은 내가 타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 유해를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구멍도 150개가 뚫렸다는데 이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그리고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그 친박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비난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그 특검 수사 과정 중에 나왔잖아요. 예. 네. 김기춘, 조윤선, 지금 구속돼 있는 이런 분들 정권의 핵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 123 경정 과실치사로 적용하지 말라고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또 드러났잖아요. 네, 수사팀 수사, 진실 규명하겠다라는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요,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의혹이 있고요. 실제로 해당 검찰들이 전화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광주지검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폭로를 했죠. 네. 관두고 나서 그런 전화를 받았고 압력을 받았다고.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못하게 막았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가진 정권의 핵심 책임자들이 이 세월호 관련해서 철저히 어떻게든 막고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이 비난받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네, 또 그 시점에 정경영 돈이 움직였던 것도 있고요. 정말 조직적입니다. 이건 나라가 무슨 이따위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왜 그랬는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길게 이 뉴스가 나오겠죠. 예. 자, 어쨌든 처음으로 수면 위로 세월호가 나왔다는 뉴스.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아마 당분간 제가 보기엔 2주 가까이는 이 뉴스가 계속 중요한 뉴스로 취급이 될 것이고, 저희도 3부에서 인양 전문가하고 유가족들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과 시점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저희가 어제 한 이야기들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좀 나가긴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서 특혜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논조가 많았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워낙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검찰 억울할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억울할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잘 전략을 짰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어냈고 그래서 검찰 작전의 승리로 보인다고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속 요건은 거의 100% 갖춘 것 같다고. 뇌물을 준 사람도 이미 구속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굉장히 중범죄고, 그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이런 게 구속 요건이에요. 100%. 구속 요건을 다 갖춘 거죠. 네, 받은 사람이 원래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게 남은 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100% 구성 요건을 갖췄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면 되거든요. 어떤 특정 사건을 구속하라, 불구속 수사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지금 대행치제죠. 에게 지시할 수 없죠. 권한이 없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 체계로 볼 때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언론에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누구 시켜서 전화 좀 해봐라. 전화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전화는 잘 안 들키겠죠. 근데 이제 모르죠. 그 누군가가 대단한 신복이고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까지라도 할지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전화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적 판단한 게 하나 또 나왔죠. 그러니까 구속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가 뭐냐 그거를 고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구속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매체 특히 종편에서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자택으로 얼마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어요. 고령의 여성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해야 되냐. 동정론이 불러일으켜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 밑밥용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화를 내겠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 지금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로 보기 십상이죠. 예. 야당에서는 표면적으로 거꾸로 구속하라고 하겠지만
내심 불구속 기소를 원할 수 있죠. 예. 그런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할 테니까. 물론 뭐 구속이 꼭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 이런 전망도 꼭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구속되고 나면 보수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이러는 대신에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이제 정치적 셈법은 복잡한데 저는 검찰은 이럴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이 정당도 아니고요. 네. 예. 정치적 파장을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이. 예. 그동안 워낙 검찰이 이런 판단에 의해 그 기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좌우지우지 됐기 때문에 정치 검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예, 그게 법과 원칙 본인들이 밝힌 것들인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 고심이 엄청나게 길겠죠. 예. 고심의 흔적들 막 흩뿌리고 있잖아요. 자, 다음 순위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 외장하드 압수했다라는 어제 JTBC 보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청와대 문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박지만 씨 관련된 사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최순실 씨가 받아봤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뉴스네요. 왜냐면 최순실 씨가 관리 대상인데 거꾸로 최순실 씨가 그 자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급이었던 거죠. 그 컨트롤 국정 운영을 실제로 한 게 맞다니까요. 민정수석이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민정수석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예.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합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한 거 맞아요. 대통령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또 그것도 대통령의 친동생, 가족, 예. 가족을 사찰하는 정보를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게다가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정호성 녹취록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지만 씨 와이프가 되는데요. 서양희 변호사를 쳐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최순실 씨가 서양희 변호사 박지만 씨의 부인을 쳐내야 한다는 예,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측근 비리 방지를 위해서. 측근 비리의 제왕이면서 예. 세계사에도 드문 제왕인데 본인이 측근 비리를 이유로 박지만 씨 부인을 쳐내야 한다. 예. 이런 거겠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면 박지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가질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더더욱이 박지만 회장에 대한 사찰 정보도 계속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자기가 다 먹는데 방해가 되는 유일한 인물을 박지만 회장으로 본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인까지도 측근 비리 방지 차원에서 측근 비리는 나 혼자 해야 해 이런 거죠. 예,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측근 비리 방지제도 보여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재산 공개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박지만 씨가 되는 거죠. 예. 박지만 씨 재산 다 공개하고 부인은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철저히 쳐내라. 측근 비리 문제된다.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죠. 예. 결국 성공했죠. 그래서 자기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MBC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제 MBC에 가서 한 토론회에 관련된 겁니다. 토론회에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MBC 모습 어디 갔나? 라면서요, 공영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언론 적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MBC가 언론 적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MBC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날 반박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토론회 발언 논란, 공영방송 흔들기라는 제목으로요. 네.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방송 흔들기는 맞죠. 예, MBC 방송 흔들기는 맞는데 MBC가 공영방송인가가 의문인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에 MBC 정도의 규모의 방송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계속 싸울래나?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입니다. 자,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김무성 두 사람이요. 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나고 안철수 후보도 만났다고 김무성 측근 쪽에서의 주장이라며 보도된 게 있죠.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후보들이 이제 지금 보수 중도 진영에서 개별 후보들이 가진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다 묶어내려고 하는 거죠. 소위 반민주당 연대를 후보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또 한 갈래의 노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 대선 기간 내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한쪽이 우세하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암덩어리처럼 열었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를 돕기 위해서 동조 단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고 김영한 업무 일지를 통해 드러났었죠. 어버이연합은 단식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단식 현장에 나타나 폭식 투쟁이라며 피자를 일부러 시켜 먹기도 했죠. 최순실 국정농단은 결국 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었죠. 다음 정부는 세월호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질은 세월호 쪽이 훨씬 더 나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세월호 TV 화면을 보다가 오프닝 할 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를 잊어버렸어요. 말하는 걸.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일단 이 인양 관련 뉴스부터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터요. 본 인양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그래서 작업을 해서요. 오늘 오전 3시 45분 정도에 세월호 구조물의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고요. 1시간 후인 새벽 4시 47분 정도에 본체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요. 세월호 상단을 수면 위 13m까지 인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육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답니까? 11일에서 12일가량 걸린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온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는데 2, 3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 내에서 물을 빼고 유실물 방지를 위한 작업을 또 3일가량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하루 정도가 걸리고요. 그런 다음에 목포 신항에 간 다음에는요. 또 육지로 옮기는데도 4일가량이 걸려서 이렇게 하면 12일 정도가 걸려서요. 4월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특히 그 구조 실패가 유병원 씨 개인 비리인 것처럼 유병원 씨한테는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조 현장을 지휘한 게 유병원 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경, 해수부 이런 쪽은 다 책임을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책임이 유병원 씨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거기에 뭐 개인 비리가 있던 탈세 비리가 있던 그건 그것대로 따질 일이지만 구조를 못한 게 유병원 씨 책임은 아닌데 마치 유병원 씨한테 모든 그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3개월간은 유병원 체포 작전. 그렇죠. 네, 언론도 네네. 거기 한 몫을 했고요. 그러다가 유병원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도 엄청나게 미스테리였죠. 예. 유병원 씨가 맞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납득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는 사실. 그리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을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들 욕먹게 만들려고 하나. 이건 말이 안 돼.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면서 진상규명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가족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방식 말고 1위 업체가 한 방식대로 왜 안 하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보게 되는 게 항적도잖아요. 네. 항적도가 이게 단 하나의 버전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디지털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딱 하나의 계정으로만 갔는데. 근데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항적도 버전이 되게 많아요. 다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다가 나중에 나온 해군 레이더는 또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침몰 과정 더 이상하고, 침몰 과정만 이상했나요? 아이들을 뻔히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나서 배가 가라앉고 나서 이제 업체 언딘이었죠. 오랜만에 얘기해보네요. 언딘이 했던 군안 작업도 이해가 안 가고, 언딘의 선정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정부의 대응도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탄핵 직후부터 3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 3년이 되도록 뭐 했냐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지금 맞춘 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게 뭐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막판에 서두르는 거죠. 지금 막판에.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작에 2년 전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방식도 처음에 기술 평가할 때 그때 1위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한다 저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거 다 실패하고 결국은 1위 업체가 주장한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지연시킨 거라는 의혹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래 하던데 하겠다고 하는데 1위 한 업체랑 했으면 벌써 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은 해수부가 상하이스 LPG가 이런 방식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온갖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1위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다 고스란히. 4.16 특조위에서도요, 이 방식